그 평정 수투에서 질문 있으면은 거기 좀 마무리 해보고 오늘 수원이랑 그 다음에 한한수의 수열의 극한 급수 부분 좀 이렇게 진도를 같이 나가도록 할게. 그 한한수도 인쇄해놨어. 안 갖고 왔다는 표정인 것 같아서 미리 내가 앞을 내다봤어. 했으니까 이따 그 공부하는 부분만 인쇄해서 나눠줄게. 수투에서 저번 시간에 했었던 부분이 좀 어려웠을 건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96번 같은 문제나 좀 잘 안 됐던 거 없었어? 수투에서? 수투에서 우선 질문을 좀 해줘. 진짜 다 안 풀었어? 수투? 아 방금 받았군. 저번에 받았던 거에서 다 안 풀었어? 인서 질문 없어? 아직 끝까지 안 풀었어? 아 책을 안 갖고 왔어? 여기 94번 문제 됐었어? 94번? 94번 한번 같이 해보고 넘어갈까? 책이 없으면 잠깐만. 아니요. 어서 와요. 94번 문제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갈게. 안 해왔으면은 94, 95, 96 요 세 문제 한번 같이 봐보자. 하고 그 다음에 수원 진도를 이렇게 나가도록 할게. 이 94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 fx는 절대값 x제곱에 x-4의 제곱 k. 이제 방학 얼마 안 남았지. 언제 시작해 방학? 그럼 언제 시작해? 이번 주 금요일이야? 이제 고등학교 생활 마지막 방학이네. 겨울 방학은 방학이 아닐 거. 아마 졸업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그치? 내년엔 대학 생활의 방학을 즐겨. 대학교는 방학식 없어. 알고 있지? 그냥 각자 수업 끝나면 이제 그게 알아서 방학인 것. 대학생을 잘 즐겨보는 걸로 하자. 94번 봐보면 여기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좌극한하고 h분의 fa 플러스 h에 빼기 fa 그 다음에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플러스 h분의 이거 안 풀었던 사람들 잠깐만 한번 생각해봐. 한 2분 정도만 줄 테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a 값의 합이 이게 10이라고 그랬어. 그때 k의 최소값을 물어봤거든. 이렇게 잠깐만 한번 생각해봐. 곧 설명할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의 요지가 뭐였냐면은 이거 정체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지? 이거? 얘 뭐야? 좌미분계수, 그치? 요거는 우미분계수 이렇게 불렀었어, 그치? 이게 좌미계고 우미계라고 하는 거를 먼저 이렇게 파악을 해놓고 시작을 했던 거야. 이게 좌미계, 우미계 이렇게 파악을 해놨다, 그치? 근데 이제 A의 값의 합이 10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야. 얘 바로 한번 그려볼게. 여기서 요거 있지. x 곱하기 x만 4의 제곱만 한번 그려보자. 저걸 그린다고 하면은 함수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돼서 이쪽에 이렇게 갖고 있으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치? 근데 이거 설마인데 모르는 사람도 있던데 여기서 y는 k를 이렇게 그었어. 긋고 나서 요거를 요만큼을 y는 gx로 해볼까? 이렇게 gx를 했을 때 y는 gx에서 요 k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gx에서 k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다. 맞지? 그러면 k를 빼는 순간에 요 파란색이 무슨 축으로 바뀌어? x축. 그 말 이해하고 있지? 그 원리는 이 흰색 선이랑 이 파란색 선의 함수값이 여기 지금 같은 부분이 0이 될 거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래프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쪽이 이렇게 바뀔 거야. 이렇게 x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볼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만들었으면 문제에서 나온 상황을 해석을 해보는 건데 이거 정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왜냐면은 그냥 만약에 미분 가능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미분 가능이면 좌미계란 말은 큰 의미가 없거든? 이거 그냥 미분 계수라는 거 똑같이 해석할 수 있지. 어차피 좌미계랑 음계랑 같아서 극한이 존재할 거니까 얘는 미분 계수. 근데 미분 계수 두 개를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아. 같은 지점에서 미분 계수를 두 번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치? 음수여도 양수되고 양수여도 양수되는 거니까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저번 시간에 이런 문제를 풀 때 핵심은 뭐라고 했었냐면은 일단은 미분 가능이랑 미분 불가를 나눠놓고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를 나눠보면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지?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인 상황이랑 그치? 그 다음에 fx가 x는 a에서 미분 불가인 상황. 요거를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다고. 그치? 이렇게 정리한다고 하면은 여기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거 자체가 f'a라 볼 수 있어. f'a가 그냥 두 번 곱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 f'a 곱하기 f'a.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f'a가 0이어야 돼. f'a는 0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 a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기 있는 이 값들인 거야. 여기에서 0에서 미분계수 0이고 4에서 미분계수 0이었지. 그치? 그 다음에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축이 2였을 거니까 여기 2를 기준으로 해서도 여기 지금 미분계수 0인 부분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바로 뭐가 잡히냐면은 0과 2랑 4가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렇게만 했으면 안 되고 미분 불가인 지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f' 정확히 얘기하면 미분 불가인 지점에선 이렇게 지금 써줘야 되겠지. f'A 플러스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어차피 여기는 이렇게 존재해야 되겠네.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거나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거나 이 상황을 지금 생각하면 돼. 그치? 서로 부호가 반대인 상황을 이제 잡아보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그런 지점은 어디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거나 마이너스 플러스인 부분을 보고 싶은 건데 이런 지점이 이제 첨점인 거.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뾰족해진 부분이 있지. 이 뾰족해진 부분은 미분 불가인데 둘이 곱한 게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의 미분 개수랑 이쪽에서의 미분 개수가 서로 지금 부호가 반대잖아. 그치? 반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가 부호가 반대고. 사실은 절대값은 같아 아니면 달라? 여기랑 의미계 좌미계 절대값 같아 달라?
같을 수밖에 없지. 얘 지금 접어 올린 거니까 원래 미분 가능이었던 부분을 접어 올린 거잖아. 그러니까 부만 반대고 절대값은 같다로 볼 수 있단 말이야. 둘이 더하면은 0이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건 내용인 거니까. 어쨌든 둘이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되니까 여기서 결론은 뭐가 나왔냐면은 이 A 값이라고 하는 거는 A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 A의 합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 요 부분이랑 두 개 더하면 되겠지? 두 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 가운데 기준 2를 기준해서 곱하기 2를 해버리면 된다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2 곱하기 2 하면은 4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 2 곱하기는 4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냥 이거 대칭성 이용한 거야. 대칭성을 이용해서 썼다. 그러면 4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0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지금 문제에서 얘기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정답 중에 하나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안 되는 예시도 한번 봐볼게.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냐면은 도대체 최소값을 잡으려는데 최소값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를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잡았는데 함수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갔어. 그치? 이렇게 된 상황에서 보면은 만약에 y는 k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여기에서 한번 접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라 볼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미분 개수가 0인 지점은 어차피 세 군데야. 하나, 둘, 세 군데. 이렇게 지금 세 군데를 볼 수 있지. 그치? 근데 문제는 요 첨점이 이렇게 4개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요 첨점이 4개가 돼버렸지. 그치? 근데 이 첨점도 마찬가지로 이 y는 2를 기준으로 해서 선대칭인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 앞에 거는 똑같아. 0, 2, 4는 똑같은데 뒤에 a의 합이 몇으로 바뀔까? a의 합이 이거는 앞에 그러니까 1번 상황에 보면 1번 상황은 0, 2, 4가 맞아. 근데 2번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a의 합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8. 그치? 여기 네 군데 존재하잖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서 2-k, 2 플러스 k라고 쓰면 안 되네. 2-m, 2 플러스 m, 그 다음 여기는 2-n, 2 플러스 n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4개 더하면 8개가 된다. 8이 된다 볼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돼버리니까 8, 2, 4 다 더해버리면 14가 돼서 정답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서 잡히는지 보이지? 최소값? 문제에서 k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여기는 아까 이 극대값보다 위쪽에 있을 땐 된다라고 하는 거 확인했고 지금은 극대값보다 밑에 있을 땐 안 된다는 거 하는 거 확인했잖아. 그치? 결론 답은 k가 극대일 때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 있겠지. k가 극대면 접어 올렸을 때 이 그래프 변하지 않잖아. 그치?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k의 최소값은 2에서의 극소값을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다 그냥 2 대입하면은 4 곱하기 4에서 16 이게 지금 정답이 된다 볼 수 있겠어. 그치? 나중에 또 복수 테스트로 낼 테니까 이런 문제 좀 잘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놔봐. 그 95번이랑 96번 잠깐만 한번 시도해볼까? 95, 96번 혹시 안 풀어왔으면 잠깐만 해보는데 95번은 그냥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복습이야. 복습이니까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96번 점검해보고 이렇게. 승현이 내가 책 안 줬나? 그 평정 수투 앞에 부분 다 못했던 사람들은 내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할게. 언제 할 수 있는지 잡아가지고 하고 뭐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어떻게 할지 좀 알려줄 테니까 그 개별적으로 좀 다 할 수 있게끔 해줘. 혜민아 안돼. 물 좀 마시고 와? 아 물이 있네?
95번에 답이 몇 번이야? 기억 맞아 틀려?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 했으면 서로 x는 a에서 미분이다랑, 그러니까 미분 가능이다랑, 그러니까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 그 다음 기억 조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제곱 분의 fa 플러스 h제곱. 이게 뭔가 이게 존재한다. 이거랑 서로 얘면 얘고 얘면 얘다. 지금 이렇게 되는지를 물어본 상황이라고. 그치? 이거 맞아 틀려? 기억? 맞아 틀려? 영이 맞아 틀려? 틀리지? 어느 쪽은 되냐면은 여기에서 이거는 되겠지. 아, 이건 되는 게 아니네. x에서 미분 가능이면 요건 존재한다 얘기할 수 있지만 이쪽으로는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 이렇게는 이건 지금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왜냐하면 얘는 뭐를 의미해? 이게 의미하는 건? 무슨 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의미한다. 이게 우미계인 거니까 우미계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좌미계랑 같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지. 그치? 그래서 기억은 안 된다. 이렇게 바로 체크를 하면 돼. 니은도 한번 봐볼게. 니은 보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에 대해서 h 3승분해 하고 위에는 fa 플러스 h 3승 빼기 fa. 그러니까 이게 존재한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는 되는 상황이냐? 이건 될까 안 될까? 서로 화살을 이쪽으로 쏘고 이쪽으로 쏘고 둘 다 되는지를 물어본 거거든. 근데 이거 0 플러스일 때랑 0 마이너스일 때 봐봐. 0 플러스면 뭐야? 우미계. 0 마이너스면 좌미계. 그치? 이거는 얘랑 그러면 동치라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양쪽으로 다 이렇게 화살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디귿은 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디귿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까? 보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에 대해서 2h 분해하고 그 다음에 fa 플러스 h 빼기 fa 마이너스 h 이렇게 이 값이 존재하냐? 지금 이렇게 물어봤어. 존재하냐? 그러면 이거는 저번 시간에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었냐면은 얘는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 a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 a 마이너스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고 있지. 이렇게. 그치?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0 플러스 쪽은 얘 더하기 얘였고 맞지? 0 플러스 쪽은 얘 더하기 얘였고 0 마이너스 쪽은 얘 더하기 얘였어. 그 말 기억해? 여기다 다시 써줄까? 보면은 기출에 되게 많이 나온 부분인 거니까 꼼꼼하게 복습을 해봐. 0 플러스일 때랑 0 마이너스 때랑 이렇게 구분을 지어보는 거. 근데 0 플러스일 때는 2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 a 플러스에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 a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고, 그치? 0 마이너스 상황은 2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 a 마이너스에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 a 플러스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좀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 그치? 근데 둘이 그냥 얘랑 같고 얘랑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같다를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를 좀 잡아놓으면 되겠지. 그치? 결론적으로 이거는 얘랑 동치냐라고 하면은 저번 시간에 이건 우리 밝혀냈던 사실이었는데, 그치? 둘이 이 미분 가능인 상황인데 얘 미분 가능 아니다 하더라도 이 둘이 더한 게 그냥 0이 되는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첨점 같은 데서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더라 하면 둘이 더하면 0 돼버리니까 이게 그냥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였고, 요거 그냥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였었잖아.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 부분 A, 여기가 A 플러스 H, A 마이너스 H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지점에서 우미분계수 1, 이 지점에서 좌미분계수 마이너스 1 이렇게 둘이 더하면 0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였잖아. 그치? 이거를 좀 기억을 해보면 되겠다. 아이 졸지 마. 왼쪽으로 왔다 오른쪽으로 왔다가 좀 졸고 있는 세 사람들 정신을 차려 봐봐.
96번 좀 어려웠는데, 좀 했네, 레오는? 답은 못 냈어? 96번 한번 같이 해볼게. 승현아. 안 돼. gx는 fx. 근데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 x. 이쪽은 x가 k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상황.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요거랑 지금 비슷한 식이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하고 그 다음에 f g x 플러스 h 마이너스 g x 마이너스 h는 0의 모든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를 알파 베타 감마다 이렇게 하겠다. 이거 만족하는 게 거꾸로 얘기하면 3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3개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좀 전에 얘기했던 상황들 다 해석해보면 뭐냐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 만약에 미분 가능 지점이라고 하면은 미분결수가 0인 지점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미분 불가능 지점이라 하면은 그러면 좌미계 더하기 우미계가 0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 상황들을 이제 만들어 보면 되겠다 이렇게 잡고 가면 돼. 맞지? 그러면 fx가 이제 어디에 들어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프가 지금 보면은 추론을 한번 해볼게. 여기서부터 이제 추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절대값 x 그래프 일단 그려봐. 절대값 x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fx가 여기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뭐 이런 쪽에 이렇게 들어간 상황 생각해보자. 이렇게 최고차계수 1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뭐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일단 이렇게 한번 그려. 아니면 fx가 이런데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있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이 k-값 신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가 둘이 이제 분리가 되는 상황이야. 그죠? 둘이 분리가 되는 상황인 건데 k가 어디면 가능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이거 당연히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k가 이런데 이렇게 있다고 해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 여긴 이렇게 잡아야 돼. 함수를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가고 지금 그래프를 그려야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구멍을 이렇게 막아 놓고 여기는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 만족하는 게 요식을 만족하는 점이 몇 개로 보여? 이렇게 돼 있으면 몇 개밖에 없어? 윤서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다고. 그치? 이해 잘하고 있네. 여기 이 부분 여기밖에 만족시키는 부분이 없잖아. 자매계 더하기 우미계가 0이 되는 지점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맞지? 그럼 여기에서 봐봐. 그러니까 K가 양수일 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K가 양수일 때 기준을 본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지점 여기 조금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잡아본다 하면은 여기 이렇게 잡았을 때 함수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근데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만약에 여기랑 좌미계 우미계가 같다라고 해도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치? 이거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혹시 주황색으로 색칠하는 이 부분은 될까? 생각을 해봐서 여기를 K를 이런 대로 한번 잡아볼까? 이렇게 잡아본다면은 그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건데 그치? 근데 이것도 지금 하나밖에 없다. 그치? 하나밖에 없고 지금 어쨌든 3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안 보인다를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러면 얘는 K가 음수 쪽이 되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요 자미계인 부분이 있지. 여기 이
미분계수와 0 지점을 포함하면서 이쪽과 그 다음에 얘가 서로 상쇄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 해볼 수 있냐면은 여기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해보면 K가 만약에 이런 지점에 이렇게 있다고 해요.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여기서 선택을 어떻게 되냐면 혜민아 이거 잘 봐봐. 여기가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그치? 그럼 이거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되면 동호 이거 아니 학교에서 요새 자습시간 많이 주는 거 아니야? 학교에서 자고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공부 열심히 했어? 지금 내신도 끝났는데 졸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졸아? 이거 가능해 안 가능해? 이거는? 이 지금 가능하다고. 그치? 왜냐면은 여기에서 미분계수가 0인 지점 여기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서로 상쇄된다는 거 보이지? 이쪽에서 여기 미분계수가 얼마면 상쇄되겠어? 미분이? 여기 좌미분계수 얼마면 돼? 이 우미분계수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우미분계수가 1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는 이 상황이 정답이 될 거라고 하는 상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 이런 거는 해보면 얘는 여기에서 K 같은 거 지금 잡아보면 여기서 뭐 요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선택할 수 없지? 함수 2차 함수부터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선택할 수 없고 2차 함수 선택해버리면 내가 요쪽이 아니라 이렇게 선택했다가 뭐 K가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K가 이쪽에 있는 게 의미가 없지? 이쪽에 있다 했을 때 어차피 안 되는 상황이지 이거? 그치?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G 여기 그러면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알파인 거고 알파 그 다음에 이 K 값이 베타인 거. 여기가 감마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F 알파랑 G 알파랑 G 감마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렇게. 그치? 분명히 우리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알파 감마에서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조금만 수정해주면 되겠다. 그치? 요거를 여기에 접하게끔 그려버리면 되겠지. 접하게 그리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꿔주자. 이렇게 접하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간 형태로 이렇게 만들면 이게 정답이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 지어보면 fx는 x-알파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놔. 그치? 이렇게 지금 쓰면 되겠지? 하고 나서 첫 번째는 k를 대입했을 때 k 값이 이제 k-알파의 제곱은 뭐라고 써야 되냐? 여기에서의 함수값 둘이 서로 지금 겹쳤잖아. 이쪽이랑 이쪽이랑 지금 겹쳤잖아, 함수값이.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k랑 똑같다고 볼 수 있어. 이 마이너스 x 위에 점인기도 한 거니까 마이너스 k다라고 볼 수 있겠지. 함수값 같다라고 하나 잡은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안 쓴 조건 하나 있거든? 여기 요 부분 있잖아. 여기서 우미분계수가 아까 1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지. 그거 이제 써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미분에서 1 대입해버려. 1-알파 이렇게 잡으면 이게 1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연립을 하면은 답이 나오는 상황을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답을 내면 k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fx가 x 플러스 4분의 3의 제곱이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잡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래서 f1-k면 여기다 이제 4분의 5 대입하면은 4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추론 이렇게 하는 연습이 좀 어렵긴 했는데 일단 이제 이런 거 보면은 반응할 수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 그치? 뭐에 대해서 반응하냐? 미분계수와 0인 지점도 보고 그 다음에 좌미계랑 우미계가 둘이 더해서 0이 되는 지점도 관찰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트 앞에 부분 꼭 해야 되니까 좀 따로 할 수 있게 방학 동안에 따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각자 얘기를 해볼게. 지금 해야 할 친구가 장윤서, 김윤서 두 사람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원이도 해야 되고 승현이도 해야 되고 동호는 했었는데 복습을 해야 되고 그치? 수 원책으로 넘어갈게.
수원책 안 갖고 온 사람들 3개씩 줬는데 혹시 3개 못 받았으면 얘기해줘. 2개야? 중요한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졸음이 안 깬 사람들이 있어서 좀 쉬운 거부터 하고 나서 이따가 쉬는 시간 가지고 나서 좀 중요한 내용 조금 더 미적분이랑 연결시켜서 살펴볼게. 먼저 그냥 앞에 쉬운 거부터 먼저 가볍게 해보죠. 여기는 좀 빠르게 나갈 수 있는 부분. 지금 수열에 대한 얘기들 쭉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냥 빠르게 나가면서 점검만 해볼게. 앞에 부분 되게 쉬워. 여기 보면은 10쪽에서부터 쭉 그냥 읽으면서 바로바로 넘어갈게. 그냥 뭐 이런 얘기들. 돌다리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돌다리는 5개인데 실제로 여기가 점프 한다고 하면은 몇 번 점프해야 돼? 4번 점프해야 되지. 그치? 그렇게 해서 이 간격은 4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라 볼 수 있겠어. 그치? 거기 예제 1번, 예제 2번에 있는 거 다 할 수 있겠지? 그냥 요거는 개인적으로 해보는 걸로 할게. 11쪽에 예제 1번, 예제 2번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3쪽으로 가봐. 13쪽에 등차 수열에서 두 항을 빼면은 어떻게 되냐라고 한 건데 공차와 관련된 등식을 만들 수 있다. 거기다 조금 줄만 쳐놓고 넘어갈까? 13쪽에 가운데에서 조금 밑에 쪽에 보면은 두 항을 빼서 공차와 관련된 등식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3항이 7이야. 그 다음에 AM이 M 플러스 8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공차가 3이라고 했을 때 M의 값이 뭔지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봐. 그치?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거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어떻게 접근할 거냐? 간단해. 뭐 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 A10에서 A4를 뺀다라고 예시를 들어볼게. 이거는 몇 곱하기 D라고 쓸 거야? 6 곱하기 D라고 쓸 거지. 6 곱하기 D라고 하는 거는 10 빼기 4 곱하기 D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 볼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해보면 AM에서 A3을 빼버리면 이게 의미하는 거는 M-3 곱하기 공차가 3이니까 이렇게 지금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 이 자리에다가 AM에다가 M 플러스 8 대입하고 그 다음에 A3에다가 7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빼기 해버리면 M 값이 얼마인지 나오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가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예제 1번, 예제 2번 가볍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2개 하고 바로 다음 단원으로 또 넘어갈게. 앞에 부분 쉬워. 한한수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싱글 커넥션은 이렇게 생겼어. 근데 한한수는 좀 두꺼워서 갖고 다니기 힘들면 조금 분건해서 갖고 다녀도 돼. 좀 약간 두껍지 한한수.
여기 놓고 다녀도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근데 놓고 다니면 숙제를 못 할 거 아니야. 다음 시간에 한한수랑 그 다음에 평정수 원이랑 그리고 싱글 커넥션 수 원이랑 이렇게 세 번 이제 갖고 오면 돼. 괜찮지? 14쪽 넘어갈게. 답이 사망은 6, 예제 1번 6 나오고 예제 2번은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치? 기준이 되는 항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A3은 7이라고 했을 때 빠르게 넘어가면서 검토만 해보자. A2 플러스 A5는 1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A10의 값을 구하라 했을 때 뭐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이 첫 번째는 이 사망이 7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 여기를 7 빼기 D 플러스 그 다음에 7 플러스 2D는 16이다. 이렇게 지금 잡아버릴 수 있겠지. 그래서 D 값을 구해서 답을 내는 방법. 그치? 해보면 14 이거 D는 2가 나오나? D는 2인 거니까 여기에서 1항을 다시 구하는 게 아니라 3항에다가 7D를 더하면 10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마무리할 때 7 플러스 14다. 이렇게 지금 쓰면은 되는 걸로 볼 수 있겠다. 그치? 계산 맞지? 응. 근데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 뒤에서 뭐 나오게 된 얘기인데 논술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2항과 5항에 중간항이 원래 없잖아. 없지만 얘를 2 곱하기 A 3.5라고 봐도 괜찮겠지. 이렇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없는 항이야. 근데 계산상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둘의 간격을 봤을 때 2분의 1D가 8이 된다.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2분의 1D가 아니지? 1이지? 2분의 1D가 1인 거니까 D는 2라고 하는 게 역시 확인이 되지. 이렇게 1이니까 D는 이렇게 했으니까 아까 이 식이랑 똑같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치? 요거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써보면 되겠다. 홀수의 항이 있을 때는 그 가운데 있는 중항이 존재하는데 짝수의 항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는 가운데가 없잖아. 그 가운데를 이렇게 소수점으로 잡아놓고도 계산은 충분히 가능하다. 논술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체화하기 문제 한번 해보고 요거는 적용하기까지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그 20쪽에 있는 20쪽 잠깐 한번 보면은 작년 9월달 평가원 시험에 이게 이제 차근차근 빌드업 해나가면 작년 9월달 평가원 시험 21번 문제가 나와. 그것까지 해결할 수 있게끔 단계를 좀 밟아서 조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한번 연습해볼게. 이 단원에 지금 내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뭐였냐면은 기준이 되는 항을 잘 잡는다요. 그치? 근데 기준이 되는 항은 이 문제에서는 7이었어. 7. 이 사망이 7이라고 하는 걸 준 거니까 기준 항을 기준으로 얘를 중심으로 해서 식을 전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예제 1번은 기준항을 뭐로 잡으면 좋겠어? 물어보는 게 10항이었잖아. 그러니까 10항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예제 2번은 기준항이 2라고 나와 있네. 그치? 그래서 5 곱하기 2는 10 이렇게 바로 대응하면 되겠지. 여기 A1, A2, A3, A4 얘네가 등차 수열인 거니까 요거는 A3 빼기 2D, A3 빼기 D, A3 플러스 D, A3 플러스 2D 다 요렇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 그냥 다 더하면은 5 곱하기 A3다. 이렇게 중앙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5 곱하기 2는 10 바로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다. 그치? 근데 적용하기 문제부터는 조금 더 어려워져. 예제 지금 19쪽에 있는 1번, 2번 잠깐 한번 풀어봐봐.
예제 1번 잘 했는데 뭐 아직 조금 안 된 사람도 있고, 근데 요거 요렇게 쓰는 연습도 좀 해놔봐. A1, A1 플러스 A2, 그 다음에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나서 더한다고 생각하면은 3A1 플러스 2A2 플러스 A3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요거 최근에 나왔던 평가원 기출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좀 쓰였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요거 좀 생각을 해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A2는 2라고 줬으니까 3 곱하기 2 마이너스 t 플러스 2 곱하기 2 플러스 그 다음에 2 플러스 t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했겠지? 그치? 은서 이거 이해됐어? 그 다음에 예제 2번 보면은 예제 2번에 이렇게 돼 있지? 사망과 공차가 모두 자연수. 그 자연수라고 하는 부분에 꼭 좀 별표를 쳐놔. 특히 수열에서 자연수 조건 엄청 중요하거든? 자연수 조건이 나오면은 바로 머리 쪽에서 뭘 떠올리냐면은 부정방정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놔. 그렇게 정리, 거의 연결될 가능성이 높거든? 부정방정식이란 말의 의미는 뭐야? 식의 개수가 문자의 개수보다 적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거기에서 대입을 해서 자연수 조건을 이용을 해서 마무리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 이 생각을 좀 해놔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사망에 대한 정보를 일단 준 거니까 사망이 자연수를 했으니까 이 사망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치? 그렇게 간다면은 사망에서 D를 빼. 그 다음에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사망에다가 D를 더해서 제곱한 게 100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그럼 이거 전개해보면 A 3승에 플러스 D 제곱하고 곱하기 2 한 게 100인 거니까 여기서 둘이 이렇게 지어버리면 A3 플러스 D 제곱은 5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치? 그러니까 조합을 생각해보면 1, 7 되겠지? 또 뭐 있어? 넣을 수 있는 거? 5, 그렇지. 5가 있고, 그 다음에 7, 1이 있고, 이렇게 좀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따라서 6항이 뭔지는 다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 6항을 각각을 다 계산을 해서 더해버리면 이게 정답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겠다. 응? 7일은 왜 안 돼? 에? 7일? 잠깐만. 미안해. 여기 제곱이었어. 네, 제곱. 이렇게. 이게 다 제곱이었는데 내가 제곱을 지금 빼먹었어. 여기 1 플러스 21. 그 다음에 5 플러스 25. 아니지? 사망이 15지, 15. 그 다음에 7 플러스 여기 3.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되겠다. 그치? 일단 이 기출 20쪽에 있는 기출 작년 9월달 평가원 문제잖아. 그치? 정리되고 나서 좀 얘기를 해볼게. 한번 접근해봐. 근데 이 3번 문제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은 왜 시험 볼 때, 모의고사 볼 때 이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AK로 봐서 틀리는 사람들 되게 많아. 여기 SK라고 돼 있어. 그치? 이 SK라고 하는 거를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항을 기준으로 뭔가 식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딱 3번 문제 봤을 때. 몇 번째야? 7. 7항이 13의 배수다라고 하는 조건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7항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게 이제 문제풀이의 열쇠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이어서 할게. 이거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같이 정리해보자.
좀 아파? 응? 아프면 얘기해줘. 응. 이 작년 9월 평가원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까? 실항이 13의 배수다 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의 SK가 644다. 근데 아까 여기 써놓은 요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연결한다를 보면은 이거는 A1은 6개 있다는 생각 바로 할 수 있지. 7개. 7A1 플러스 6A2 플러스 이렇게 쭉 가는 구조라고 하는 건 바로 볼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보면 얘는 7A1 플러스 6A2 플러스 점점점 해서 A7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공차를 이용해서 바꾸는데 어떤 항을 기준으로 해서 식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7항. 그치? 7항이 있었으니까. 7항을 기준으로 해서 바꾼다 하면은 여기는 7항에서 6D를 빼야 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어. 이렇게. 첫 번째 거. 맞지? 그 다음에 플러스 6 곱하기 7항에서 5D를 빼는 걸로. 그치? 기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야. 내가 얘한테 다음엔 이렇게 풀어라고 얘기해봤자 다음에 기억 이렇게 날 리가 없잖아.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기준을 정하고 걔에 대해서 식정리를 해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말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꼭 거기다 별표를 쳐놓고 푸는 연습을 해줘. 모든 항이 자연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냥 다 내가 문제를 조건을 써서 풀어도 안 풀릴 수 있다는 얘기야. 자연수 조건을 안 쓰면 안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A7 빼기 5D 플러스 5 곱하기 A7 빼기 4D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잖아. 해가지고 이 앞에 거 A6을 상황 보면은 A6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앞에 2 곱하기 A7 빼기 D가 될 거고 제일 끝에 거는 그냥 A7이 되고 이렇게 지금 정리되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썼으면 여기에서 식정리를 해볼게. A7은 1, 2, 3, 4, 5, 6, 7 앞에 붙어 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써보면 1 플러스 2 플러스 해서 7까지 더하고 거기에 이제 A7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빼기 한 다음에 여기 잘 보면 6 곱하기 7이야. 6 곱하기 7, 그 다음에 5 곱하기 6, 4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는 어떻게 식정리가 되냐면은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붙이고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 6 곱하기 7까지 이렇게 간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치? 하고 여기다가 D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지. 그치? 그치? 은서 이거 이해돼? 이해했어? 진짜? 그러면 여기에서 식정리해보면 이 부분은 얘는 어이구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8 이렇게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요거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6까지 한 다음에 k 곱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되겠지. 그치? 근데 요거 공식 알고 있으면 좀 편한데 이거 3분의 6 곱하기 7 곱하기 8이다 이렇게 공식 알고 있으면 편해.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정리돼. 이거 k제곱 플러스 k 계산해보면 그치? 이게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계산하면 되지. k제곱이고 얘 k인 거니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 계산 결과를 확인해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 28 곱하기 A7 하고 그 다음에 빼기 한 다음에 뒤에 부분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112 곱하기 D 한 게 문제에서 644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렇게 식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치? 해놓고 나서 양쪽 7로 한번 나눠보면 4로 한 번 더 나눠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죠? 그렇게 나눠버리면 여기가 A7 빼기 4D를 한 게 뭐가 나오냐? A7 빼기 4D가 23이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더 할 수가 없는데 이 조건에서 나올 수 있는 걸 한번 따져볼게. 일단은 공차가 뭘 것 같아? 공차가 뭐여야 돼? 자연수여야 돼, 공차가. 그치? 공차가 만약에 음의 정수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앞에 항이 자연수라 하더라도 음수가 나와버리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다. D는 자연수인 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첫 항이 있잖아. 첫 항이 좀 중요하거든? 왜냐면 첫 항만 어떻게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자연수라 생각할 수 있겠지. 첫 항은 뭐가 되어야 돼? 첫 항은 뭐가 돼야 될까? 첫 항도 1 이상의 자연수다라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치? 그렇게 되어야 모든 항이 다 자연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 21번 문제였잖아. 21번급 4점짜리 문제였다라 하면은 조금 더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이런 조건들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치?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어. 뭔가 계산이 마무리가 안 될 거다. 예상은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이 두 조건 다를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만들어 봐.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생각부터 해볼게. 이 A1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A1은 여기에서 A7에서 6D만큼을 더 빼버리면 여기서 A7이 23 플러스 4D잖아. 4D니까 여기에서 6D만큼을 빼주면 되겠지. 6D만큼을 빼면 되는 거니까 A1이라고 하는 거는 23 마이너스 2D라 이렇게 볼 수 있어. 23 마이너스 2D. 그치? 이렇게 썼어. 근데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뭐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도 있겠지. 0보다 큰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치? 그러면 D값을 계산해보면 D라고 하는 거는 2D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22보다 작고 나왔다니까 D는 11보다 작고 나갔다?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근데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이렇게 써주면 공차에 대한 범위는 나왔다를 볼 수 있어. 이렇게 좀 정리가 돼. 공차에 대한 범위. 그치?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공차가 자연수라고 했고 이제 나와 있는 식들을 썼으니까 7항이 23 플러스 4D가 뭐라 했냐면 요 조건 하나만 쓰면 돼. 7항이 13의 배수다라고 하는 거 있지. 이것만 이제 쓰면 계산이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야. 7항이 13의 배수다. 그치? 그러면 여기 이거 있지. A7은 23 플러스 4D였는데 얘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13의 배수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겠다. 이게 13 당연히 안 되고 26, 39, 그 다음에 뭐 52, 65, 78 이런 형태로 13 또 더하면 91인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거 D만 잡아보면 되잖아. 근데 D만 잡아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 23 빼봐. 이거 당연히 안 되고 여기 23 빼면 3이지? 3도 안 될 거지? 여기서 13씩 계속 더하면은 16, 29, 그 다음에 40 잘못 쓴 것 같은데? 13 26? 3 맞네? 36, 29 그 다음에 계속 더해가면 42, 5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렇지? 여기다 또 23 빼면은 13 더한다 생각하면 68 이런 형태로 갈 거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밑에다 쓴 거는 4D를 의미해. 4D. 4D 값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해 본 건데 D가 1과 11 사이에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안 되냐?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얘밖에 안 되지. 그치? 나머지는 여기 4의 배수 가다 보면 68이 있는데 이게 4 곱하기 17이야. 17이면 11을 넘어가니까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그치?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면 되겠어. 연 이거 이해됐어? 진짜? 응. 그래. 윤서 이해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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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재아 괜찮아? 응. 우리
순서를 조금 바꿔서 원래 4단원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진도 나갈게. 오늘 뭘 좀 하나 해보려고 하냐면은 그래서 그 뒤에 거를 좀 인쇄를 해줬는데 쭉 가서 요거 하나를 좀 먼저 볼게. 아이, 너무 뒤에 있네. (3단원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88쪽으로 가보자. 13단원 내용을 좀 먼저 해볼게. 왜냐면은 13단원 내용 하고 나서 오늘 한한수에 있는 테마 하나만 좀 같이 해보려고 하거든. 요거 하나 좀 먼저 봐보기로 하자. 이거 기출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나랑 이제 방학 때, 겨울방학 때 같이 했던 친구들은 설명을 듣기도 했었고, 실제로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런 거였지. 그래서 an 플러스 절대값 an이라고 돼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5까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고 해봐. 그러면은 이 정체는 얘는 음수가 들어가면은 죽는 늪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양수만 살아남을 수 있다. 0이나 양수만. 그치? 왜냐면 양수 대입했을 때는 an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그냥 an 빠져나와 버리지. 그치? 근데 여기 안에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an으로 빠져나오니까 0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a1이 2, a2가 3. 그러니까 a3이 내 마음대로 해볼게. a4는 마이너스 2, a5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이 값은 뭘 것 같아? 이렇게 돼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 아이. 5? 그치, 5가 맞지. 2 더하기 3. 이렇게. 여기에서 양수 부분은 다 살아남는데 음수인 애들은 다 0으로 바뀐다는 얘기. 얘네들은 다 음수는 죽어버리는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 예시를 하나 좀 잘 생각해 놓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반대로 여기 이렇게 한번 써볼게.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해서 5까지인데 여기에 2분의 an 빼기 절대값 an이야. 이렇게 돼 있다면은 얘는 음수가 살아남고 양수는 죽는 수열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늪이라 생각하면 돼. 그치? 왜냐면 an이 음수일 때 마이너스 an으로 빠져나올 거니까 둘이 더해지고 나누기 2하면 그냥 an 되지. 그치? 근데 여기 양수면 an 빼기 an이면 죽어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이 결과가 몇이야? 요런 수열이 있다 그랬을 때 얘 몇이라고 하면 될까? 마이너스 8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그치?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요런 형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한번 응용을 해볼게.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은 an 절대값 an 빼기 an이 24다 이렇게 식이 나와 있었다고 해봐. 그치? 이 예시를 하나 써놔도 좋아. 왜냐면은 최근 기출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면은 양쪽을 뭐로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2로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로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좀 더 들면 좋겠다. 그치?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은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5까지의 2분의 an 마이너스 절대값 an 이렇게 씌워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 12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문제 오류라 봐야 돼.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그치? 왜냐면 이렇게 만들고 났더니 음수만 살아남아서 음수끼리 더한 게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잡히잖아. 그치?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플러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꼴을 바꿔놓고 나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그 밑에 써져 있어. 양수가 2배 되는 수열, 음수가 2배 되는 수열.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 외울 필요 없고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나누기 2를 할 수 있으면은 계산이 되는 상황이다를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어. 거기 체화하기 예제 1번, 예제 2번 한번 지금 잠깐 풀어볼까? 예제 1번, 예제 2번 풀어보고 된 사람들은 적용하기 41번, 42번, 그 43번까지 쭉 한번 해볼게.
아, 지금 89쪽으로 넘어왔어. 88쪽에 있는 내용 먼저 설명한 거고 89쪽 하고 있어. 그 가운데 부분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미적분이랑 연관시킬 게 있어서 여기 먼저 한다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 다시 한번 해줄까?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A1 이게 3, 1 이렇게 갔다고 해볼게. 그럼 여기 양수가 들어가면 AN 그대로 빠져나오겠지. 그러면 그냥 AN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어? 이렇게 양수 이렇게 됐다. 이때는 AN이 되는 거야. 근데 AN이 만약에 음수면은 그럼 마이너스 AN으로 빠져나오거든? 그럼 둘이 더하면 여기 0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런 수열이 있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의 AK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은 여기 양수들은 살아남고 음수들은 다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돼? 요거 해볼게. 얘는 AN 값이 양수일 때는 뭐가 될 것 같아? 양수는? 그치. 여기 0인 거고 AN이 음수면 그냥 AN이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써보면 이때는 K1부터 5까지 AK가 거꾸로 여긴 다 0인 거야. 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 얘기한 거지. 이해됐어? 아니, 41번에서 바로 막혔는데 41번 같이 해보면 첫 장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의 이거 일단 이렇게 좀 처리를 해놓고 시작을 해볼까? 2분의로 바꿔. 2분의 그 다음에 AK 더하기 절대값 AK 이렇게 해버리면 요거는 2분의 21이다 이렇게 잡히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 있는 식은 K는 1부터 6까지에 대해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로 나눠야 우리가 알고 있는 양수가 죽는 늪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어. 그치? 이 늪에 빠져버리면 양수가 다 죽어버려. 절대 AK 빼기 절대값 AK 이렇게 쓰고 나면은 얘는 그냥 마이너스 21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근데 첫 장이 양수라고 했잖아. 첫 장이 양수. 요 아이디어는 사실은 수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요새 나오고 있는 미적분 29번 문제에서 이게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좀 오늘 확실하게 연습을 좀 잘 해놓을 필요가 있겠어. 첫 장이 양수야. 근데 공비가 만약에 계속 양수라고 해봐. 그러면은 계속 양수겠지. 그러면 이게 음수만 들어가서 합이 마이너스 21이 되는 상황이 나오지가 않아.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냐면은 부호 추론이 우선이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부호 추론을 그러니까 일단은 식을 먼저 정리하고 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부호를 알아내야 된다. 각 항들의 부호를 이렇게 알아내야 된다를 볼 수 있겠어. 그치? 근데 여기서 뭐가 잡힌 거냐면은 1항, 3항, 5항은 양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잡히는 거야. 양수고, 그 다음에 2항, 4항, 6항은 음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지금 잡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이렇게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이해돼? 여기 첫 항이 양수였잖아. 그치? 첫 항이 양수였는데 공비가 양수면 계속 양수라고. 그러면 이거 나오지 않잖아. 이렇게 될 수 없으니까 R 제곱 곱한다고 생각했을 때 얘는 다 양수인 거고 R만 곱한다라면 얘는 지금 음수인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은사 이거 이해됐어? 그러면 따라서 여기 있는 식은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A1 플러스 3항 플러스 5항이 2분의 21인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쪽은 2항 플러스 4항 플러스 6항이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21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여기 덩어리가 이거 우리 중간에 배우게 되는 부분인데 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 1 플러스 R 플러스 이렇게 볼까? 그냥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곱하기 몇이 됐다고 생각하면 돼? 몇으로 곱하면 돼? 그냥 공비만큼 곱하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그치? A1은 A2로 바뀔 거고 A3는 A4로 바뀔 거고 A5는 A6로 바뀔 거니까 공비만큼을 곱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이 R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요게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마무리 정리하면은 A1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에서 A5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얘는 A1의 R제곱 더하기 A1의 R4승 이렇게 더한 게 2분의 21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식으로 해도 정리해도 되는데 이거 그냥 이걸로 했어. 이렇게 해버리면 A1으로 묶었을 때 1 플러스 4 플러스 16 이렇게 하는 게 2분의 21이다 되니까 A1 값이 얼마인지가 이제 밝혀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42번 한 번 더 해볼까? 42번? 오늘 한한수 없는 사람들 누구 있었지?
성공했어. 연아 됐어. 네, 성공했어. 42번. 오, 잘했어. 이해됐어? 언제? 어떻게? 42번 마무리 안 된 사람들 같이 해볼게. 예, 보면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BN이 42번 BN이 시그마하고 캔 1에서부터 n까지 예, 여기 그러니까 AK 플러스 절대값 AK이다 요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바로 풀어버릴 수 있겠지? 2 곱하기 시그마 캔 1에서부터 n까지의 2분의 AK 플러스 절대값 AK로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우리가 좀 보기 좋은 꼴이 나온다 볼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여기서 문제에서 B3이 0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 얘기는 n에다 3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고 한 거거든? 그치? 그럼 1, 2, 3항이 다 무슨 수란 얘기야? 음수. 그치? 여기 양수만 살아남고 음수는 죽는 늪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음수는 다 죽어버리는 거니까 A1, A2, A3 중에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A1, A2, A3는 양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결론 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5항까지의 합이 10이라고 한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이제 A4랑 A5는 양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겠지. 0보다 크거나 따라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지? 얘네들 각각은 0보다 크거나 따라 지금 이렇게 잡아봐야 돼. 그치? 근데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을 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건 뭐냐면은, 이게 A4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이게 0보다 작거나 음수일 수 있어. 그치? 그거 나눠 풀어야 답이 맞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은 약간 좀 운이 따랐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2 곱하기 4항 더하기 5항이 이게 지금 문제에서 10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야. 여기 지금 2 곱하기라고 돼 있었잖아. 그치? 2 곱하기로 됐으니까 2 곱하기 4항 더하기 5항이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두 개로 분리를 해봐야 돼.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부호 추론한 다음에 이렇게 경우 나누는 게 좀 중요해. 경우 나누기. 경우 나누기라고 하는 게 나오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요거를 좀 잘 참고를 해놓으면 되겠다. 경우 나누기. 경우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그치? 어떤 경우냐면은 A4가 지금 문제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그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그냥 2 곱하기 A 온 거야. 요게 지금 10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동우 이거 이해됐어? 그럼 따라서 5항은 5가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치? 그러면 5항이 오면은 이제 여기다 문제에서 3항은 0이라고 6항을 값을 구하랬는데 4항이 이제 얼마일까지 잡아봐야 되겠지. 그치? 상은 얼마가 돼? 이렇게 돼버리면은 A4는 2가 되잖아. 그치? 근데 우리 지금 0보다 작고 나왔다고 해놓고 계산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이제 두 번째 경우는 A4가 양수인 경우 이건 이제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A4 더하기 A5가 이렇게 곱하기 2 한 게 10이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나누면 5가 되는 상황 이렇게 잡아보면 이것도 아까 했었던 것처럼 써보면 A4.5가 뭐 2.5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네. 그치? 그러면은 이제 4항이라고 하는 거는 1이 되고 따라서 6항은 7이 된다. 바로 이렇게 결론 찾을 수 있겠다. 이 공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공차 3이니까 여기서 지금 1.5 뺀 거야. 1.5 빼면 1 된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좀 더한 쪽으로 이렇게 바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치? 윤서 이거 이해됐어? 윤서는 이해됐어? 윤서 다시 설명해 줄까? 다시 해봐.
내가 오늘 한한수 12쪽부터 63쪽까지를 10분 만에 설명을 할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2쪽부터 63쪽까지의 엑기스만 얘기할 테니까 지금 그 2장 받은 사람들은 그것만 봐도 돼. 그것만 거기만 설명할 거고, 나머지 12쪽부터 63쪽까지에서는 우리한테 이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어. 지금 비닐 안 뜯었나? 책 있는 사람들만 쭉 넘겨봐. 12쪽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 다 이제 어느 정도 아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동안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했던 문제는 이 30쪽에 있는 문제 스타일들 있지. 30쪽. 30쪽에 있는. 근데 이제 이게 안 나오고 있어. 그치? 안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는 여기가 문제 유형이 완전히 재작년부터 바뀌어버렸어. 바뀌어버리면서 63쪽까지 있는 문제들 나는 좀 다 풀어보는 거는 조금 뭐 이렇게 약간 효율적이진 않을 것 같아. 효율적이진 않을 것 같고, 요즘 나오고 있는 문제들 중에 중요한 걸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그게 내가 좀 전에 나눠준 몇 페이지냐면은 18쪽 내용이거든. 18쪽, 19쪽 내용을 2개만 좀 설명을 해볼 테니까 2개 잠깐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자. 하고 나서 뭐 조금 시간 더 되면은 오늘 했던 거 조금 더 정리해보기로 할게. 일단 미적분 문제 거기 18쪽에 보면은 최신 기출문제의 풀이라고 돼 있지. 그치? 요거 밑에 해설 보지 말고 잠깐만 한번 생각해봐. 이걸 설명해줄게. 근데 이거 작년 9월달 29번이라고 돼 있다. 그치? 작년 9월 29번인데 해설 보지 말고 잠깐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예제 2번 옆에 살짝 흘기 봐봐. 19쪽에. 어디서 봤던 거지. 그치? 요게 작년 수능 29번이었어. 수능에 나온 29번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거 잘 할 수 있으면 수능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 맞출 수 있었던 거였지. 그치? 근데 이거 약간 내가 사후적으로 수능에 나왔으니까 중요하다가 아니라 요 수열 있잖아. 음수가 들어갔을 때 죽고 양수가 들어갔을 때 죽는 수열은 꾸준히 기출에 나오고 있었어. 실전 모의고사에서 나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작년에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놔야 되는 수열이야 원래. 한한수는 뒤쪽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 그래서 1, 2단원 내용은 조금 이제 압축적으로 하고 넘어갈게. 예제 1번은 작년 9월달 29번. 근데 29번 문제치고 되게 쉬웠어. 지금 얼만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러니까 쫄지 말고 29번에 이런 급수 문제 나오면은 자꾸 도전하려고 해봐. 그치? 우리 주말에 했었던 뭐 모의고사 수업 때도 비슷한 게 이제 서킷 X에도 나왔었는데, 뭐 어쨌든 우리 공통적으로 지금 기출들 계속 정리하면서 실무도 많이 풀어보고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 좀 많이 풀어서 익숙해지고 자신감 가질 수 있게끔 해볼게.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해서 n 곱하기 이쪽이 n 플러스 1 분의 위에가 n 플러스 1이다. 식이심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그치?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1원과 10항을 구하랬으니까 사실은 문제 풀이의 방향이 되게 명확해. 뭐냐면은 첫 번째는
S1과 A1이 같다라고 하면 그냥 풀리는 문제야. 그치?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돼. 그치? 그 다음에 문제에서 식항을 물어봤잖아. 식항이라고 하는 거는 10항까지 합해서 9항까지 합을 빼버리면 그게 지금 10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두 개의 전략을 짜놓고 계산을 하면은 바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첫 번째 거부터 한번 해볼게. 첫 번째 거부터 봐보면 그냥 S1이 A1인 거니까 바로 쓸게. A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인 건데 n자리에다가 지금 m자리에다 1 대입해야 되는 거죠. m자리에다 1 대입해버리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한 다음에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2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거 부분분수 바로 풀어봐.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에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하고 여기 얘 빼기 얘 한 거 2분의 1이지. 2분의 1에다 2 곱해버리면 그냥 그대로 요 식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그치? 이렇게. 근데 이거 한번 다시 쓸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내가 엄청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야. 이거 절대로 이런 거 나오면 틀리면 안 돼.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m까지라 두고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다 이렇게 분리를 해보자. 이렇게 분리를 했다고 하면은 얘랑 몇 항 차이야? 두 개 항 차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앞에 두 개 남고 뒤에 두 개 남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이거 부분분수를 계산할 때는 작은 쪽에다가 작은 거 넣고 그 다음에 큰 쪽에다가 큰 거 이렇게 넣기로 한 거잖아. 이렇게 넣기로 한 거니까 계산을 마무리를 지어보면 여기는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하고 빼기 한 다음에 n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n 플러스 2분의 1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근데 어차피 무한대로 m이 무한대로 간다 했으니까 이게 둘이 이렇게 지어지고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치? 이거 m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붙어 있는 거니까 요거 0, 0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2분의 3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그치? 동우 이해됐어? 이상해? 뭐 이상해?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렇게? 여기 그냥 한 번에 쓰면은 너희 알아보기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분리했어. n은 1에서부터 m까지인데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간다고 쓴 거야. 여기 요 식 있잖아. 이거 그냥 두 개로 분리한 거야. 두 개로 이렇게. 이해됐어? 괜찮아? 예원이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해보면 S10에서 S9를 빼야 되는 거잖아. S10에서 S9를 이렇게 빼는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여기 이거 이제 두 번째 거, 첫 번째 건 해결된 거고 두 번째 거 하는 거야. S10 빼기 S9 한다라고 하면은 저기다 이제 그대로 또 대입해야 되겠지. 그치? 해보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하고 여기다 10 대입해봐. 10 대입하면은 n 곱하기 n 플러스 11분의 11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빼기 하고 뒤에 부분은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에 그 다음에 여기는 n 곱하기 n 플러스 10분의 하고 위에가 10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식 정리해보면 여기도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1분의 1이야. 이렇게 지금 식 정리할 수 있지. 여기다가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다. 이렇게 붙인 거고 마이너스 한 다음에 뒤에 부분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0분의 1인 상황이고 여기 시그마 n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가 이렇게 붙어있는 상황을 볼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이 급수가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한다는 사실 우리 알고 있거든? 그치? 둘 다 수렴한다는 꼴이 보이지? 그러니까는 여기 이거 가운데 9개 있는 거 n에서 n 플러스 다 쓸 수 없잖아. 그치? 10개 항 차이인데 10개 항 차이인데 다 쓸 수 없으니까 얘를 그냥 안에 거를 먼저 계산해버려. 수렴하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야. 해버리면 n분의 1이랑 n분의 1이 둘이 이렇게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사라지면서 그냥 n 플러스 10분의 1 빼기 n 플러스 11분의 1이 이렇게 남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따라서 여기는 그냥 11분의 1만 이렇게 남는 상황으로 바로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 그치? 얘랑 한 항 차이인 거니까 또 여기 마찬가지로 얘 무한대로 가면 0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그냥 정답이야. 11분의 1이랑 2분의 3 둘이 더하면은 정답이 되는 상황이었고 요게 미적분 평가원 시험 29번 문제였다. 이 정도면 할만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한번 파악을 해놓고 있어. 그 다음에 정리된 사람들은 19쪽에 있는 문제 이것도 답 가리고 한번 풀어보는데 다 끝까지 못 풀어도 되니까 뭐 한번 해보냐면 내가 아까 써놨던 거 있었지. 그거 분석하는 연습 한번 해봐. 양수항들의 합이 뭐고 음수항들이 뭐다. 요거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부호 같은 것들 좀 생각해보고 그런 것도 그리고 공비도 한번 생각해보고 공비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고 그 정도까지만 조건 분석하는 연습해도 훌륭해. 한번 해보고 나랑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자. 일단 요거는 이 식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지? 여기서 뭐라고 썼을 거냐면은 얘 2로 나누고 여기 마이너스 2로 나눠서 정리해봤을 거야. 그치? 여기 2로 나눠버리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거를 맥시멈 함수라 부르기도 해. 이렇게 체크를 해도 되거든? 뭐 맥시멈 함수라고 이렇게 써서 봐도 되고 이런 말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쓰자. 2분의 an 플러스 절대값 an 이렇게 하고 이게 3분의 20이다. 그 다음에 이쪽은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마이너스 2로 나눠버렸으니까 2분의 an 마이너스 절대값 an 요게 마이너스 3분의 10이다. 지금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문제에서 이거를 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 19쪽 오른쪽 밑에 부분 한번 봐봐. 19쪽 오른쪽 밑에 거기다 좀 줄을 쳐놓을까? 이거 이번에 토요일에 봤었던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던 부분이거든. 여기 서킷X에서 안 풀어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거 중요한 부분 1-R분의 A라고 되는 거 있지. 1-R분의 A에서 그 분모 부분이 항상 양수야. 수렴할 때. 왜냐면 R값이 -1에서 1 사이잖아. 그러면 이 분모 부분이 양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 이해되지? 1-R분의 A
1-R이 양수라는 거. 그러니까 분모가 항상 양수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등비급수의 합의 부호는 첫 장의 부호와 일치한다. 이걸 이제 좀 체크를 해놓으면 되겠어. 그치? 그걸 체크해 놓으면은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그거 보려고 하면은 여기 둘이 요렇게도 한번 더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둘이 한번 이렇게 빼볼게. 요렇게를 빼기를 한번 해보자. 둘이 뺐어. 둘이 빼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얘에서 얘를 이렇게 빼버려. 이렇게 빼. 뺐으면 그러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돼? 둘이 이렇게 지어지지. 그치? 그 다음에 2 곱하기 AN만 남는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따라서 어떤 식이 나오냐면은 시그마 이렇게 합쳐버리면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그냥 2 곱하기 AN이 이게 3분의 20인 거야. 그치? 3분의 20.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나누기 2를 해버리면 AN은 3분의 10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AN은 n은 3분의 10. 이렇게 그냥 잡힌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정체가 드러났지. 여기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1-R분의 A인 건데 얘가 지금 양수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잖아. 그치? 1-R분의 A가 양수인 거니까 이 분모는 양수가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A1이 양수일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시작을 한 거야. 그치? 그럼 우리 좀 전에 수1에서 배웠던 내용이 연결이 되거든?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요거 음수만 살아나는 애들끼리 더하면 뭔가 나왔지. 그치? 그 얘기는 부호 추론을 해봐. A1이 양수면 A2는 어떻게 되어야 돼? 음수. 그치? 아까 썼던 거랑 똑같네. A1, A3, A5는 다 양수고 A2, A4, A6는 다 음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오, 이거 되게 신기한데? 수원이랑 미적분이랑 연결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정리해보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1- 여기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 1-R분의 A1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A1은 3분의 10인 거야. 그치? 이렇게 하나 정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식을 한번 봐볼까? 이 식에서 본다고 하면은 1-R이 아니라 R제곱이라 써줘야 돼. 이렇게. 그치? 왜냐면 1항, 3항, 5항, 7항 이렇게 더할 거 아니야. 얘는. 맞지? 양수만 살아남은 거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쓰냐? 1-R제곱분의 A1을 하면은 이게 3분의 20이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이 둘이를 그냥 연립하면 돼. 이렇게. 요거 1-R분의 A1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로 R값 나오지? R값 정리해보면 A1이 5랑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둘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알아챌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등비 수열을 했으니까 바로 일반항을 만들어 보면 일반항은 어떻게 되냐면은 AN이라고 하는 거는 첫 항이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한 다음에 여기다가 n-1에 n-1승이다 이렇게 좀 써주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맞지?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뭘 해봐야 되냐면은 문제에서 얘기한 이 계산 좀 복잡해 보이잖아. 요거 이제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치?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여기 얘 부호 추론을 해봐야 돼.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관찰을 해봐야 돼. 왜냐면 마이너스 1에 지금 2분의 KK 플러스 1이 돼 있잖아. 그치? 근데 해보면 여기 내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부분 봐봐. 요것만 한번 생각해보자. 얘만 지금 잡아본다 하면은 2분의 KK 플러스 1 했을 때 얘는 사실은 요거 우리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 요거 공식이거든?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해봐도 되고 아니면 직접 대입해봐도 되고 1 대입하면 1이야. 그치? 2 대입하면은 3이고 여기다 계속 대입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어차피 여기다 2, 3, 4 이렇게 계속 더해가면 돼. 6, 10,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여기다 또 6 더하면 21, 28, 그 다음에 8 더하면 28, 36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단히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보이냐면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 홀짝짝, 홀짝짝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알 수 있어. 그치? 여기다가 A, N 플러스 K에다가 지금 얘네들을 곱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쟤네들이 저렇게 나눠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는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1에 2분의 k 플러스 1을 구한다를 했을 때 여기가 짝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결론을 내보면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다가 지금 곱해야 되는 거잖아. 곱해버린다 생각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a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n 플러스 2 이렇게 잡아.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플러스하고 a n 플러스 3, a n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 다음 거는 또 마이너스 a n 플러스 5, a n 플러스 6. 그치? 수능 출제하신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네. 이게 지금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여버릴까? 이쪽에다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면은 얘를 이제 방향을 잡아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여기를 이만큼을 첫 항으로 보는 거야. 얘를 첫 항으로. 그러면 얘네가 계속 이렇게 가면서 곱하기 뭐가 되는 거냐? 공비를 이제 곱해가는 형태로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아까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었잖아. 이렇게.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으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곱하기 몇을 하면 될까? 이렇게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할 때 곱하기 r 제곱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할 때도 곱하기 r 제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어. 원래 지금 4분의 1인 건데 4분의 1이지? 근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잡히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그치? 나머지 이제 계산 다 끝났어. 요거 이제 정리만 하면 되거든. 요거 한번 직접 마무리 해보고 그 다음에 계산을 최종적으로 한번 내봐. 그래서 수능 문제였던 거니까 한번 접근해볼게. 여기까지 알려줬으니까.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요 유형 관련해서 좀 테스트를 보고 할게. 그래서 이 한한수에 있었던, 그러니까 한한수 내가 이렇게 페이지 기준으로 써놨어. 최근 3년치 기출만 내가 모아서 평가원 기출만 모아온 거거든. 이거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같이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보기로 하지. 이건 그냥 숙제로 주는 거야. 그래서 평장에서 푼 문제도 내가 복수 테스트 계속 볼 거고, 그 다음에 이 한한수에서 하는 것도 복수 테스트 계속 보면서 이 유형들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게. 이렇게. 그리고 그 싱글 커넥션 안 산 사람들은 부지런히 해서 요거 수원 이번 주에 부지런히 맞춰야 되니까 이거 해보자. 100문제 정도밖에 안 돼서 빨리 풀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따로 엔제 풀면서 그렇게 진행해 볼게. 우리 넘어가서 계속 풀어볼까?